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을 재미있게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자주 놀러오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재계 7위 기업인 한국산업의 창업회장 정혜진의 장례식장은 이른 새벽부터 조문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정 회장은 지난 5년간 심장 이식 수술 후 합병증으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조용히 지내왔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은 제게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장례식장 로비에는 아침 7시부터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줄을 이어 조문을 왔습니다. 국회의원부터 재계 인사, 학계 원로, 사회, 유명 인사들까지 모두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해 걸어갔어요. 로비 곳곳에는 정 회장의 생전 모습을 담은 대형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조문 행렬이 고인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죠. 정 회장의 빈소는 특실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와 백합으로 정성스럽게 꾸며진 분향소. 중앙에는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정 회장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유족들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 한 분 한 분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죠. 장남 정민수를 비롯해 둘째 아들 정민철, 셋째 딸 정미영,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슬픔을 억누르며 예의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조문객의 발길이 다소 뜸해진 시간에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장례식장에 들어섰어요. 28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윤서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무릎길이 원피스에 검은 카디건을 걸친 그녀의 차림새는 단정했지만 다른 조문객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겼어요. 명품 브랜드로 치장하지도 않았고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죠. 오히려 소박하면서도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분향소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마치 용기를 내는 듯한 표정으로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분향소 앞에 도착한 그녀는 정중히 절을 올린 뒤 한동안 정 회장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꽤 길었어요. 다른 조문객들이 보통 3분 내외로 조문을 마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유족석에 앉아있던 정민철이 가장 먼저 서진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그의 속삭임에 옆에 있던 정미영도 시선을 돌렸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버지와 무슨 관계일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정민수도 서진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서진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한 듯 했지만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 회장과 마지막 인사라도 나누려는 듯 영정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린 후 조용히 뒤돌아서는 그녀를 정민철이 불러 세웠어요. 실례지만 혹시 우리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조문 드리러 왔어요. 그녀의 대답은 짧고 애매했죠. 정민철이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오래 머무르시는 걸 보니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죠.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서둘러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유족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야?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을까? 혹시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추측들이 난무했죠. 특히 정민철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수상해. 저런 젊은 여자가 이유 없이 여기 올 리는 없잖아. 다음 날 오전 10시 정 회장의 변호사 김철수가 유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장 공개를 위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례식장 내 회의실에는 정 회장의 직계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모두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듣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죠. 김 변호사는 정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작성되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죠. 그의 손에는 봉인된 유언장이 들려 있었어요. 유언장의 첫 부분은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회사 지분의 대부분은 장남인 정민수에게, 부동산과 예금의 상당 부분은 정민철과 정미영에게 각각 분배된다는 내용이었죠. 손자, 손녀들을 위한 교육비와 결혼 자금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언장의 마지막 항목에서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회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한국산업 지분 10%, 현재 시가로 약 50억 원 상당을 윤서진 양에게 유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가족 중 누구에게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 젊은 여성의 이름이기도 했고요. 정민수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윤서진이라고 하셨나요? 혹시 어제 장례식장에 왔던 그 여자 말인가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미리 그분에 대해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민철이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기에 그런 거액을 남기신 거예요? 50억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죠. 정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김 변호사님, 혹시 아버지께서 말년에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으셨던 건 아닌가요? 이해할 수 없어요. 가족도 아닌 낯선 여자에게 그런 거액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회의는 순식간에 격론의 장으로 변했어요. 각자의 추측과 의혹이 쏟아져 나왔죠. 분명 불륜관계였을 거야. 아버지 나이에 그런 젊은 여자와, 아니면 숨겨둔 혼외자일 수도 있어. 아니야, 돈을 노린 사기꾼일지도 몰라.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완전히 정신이 맑으신 상태에서 직접 작성하셨고 저와 다른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또한 공증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정민수가 김 변호사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그럼 변호사님은 그 윤서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아버지께서 뭔가 말씀하신 게 있으셨나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분에 대해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매우 중요한 분이라고 하셨죠. 김 변호사의 이 말은 오히려 유족들의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유족들의 거센 추궁이 시작되자 윤서진은 더욱 말을 아꼈습니다. 정민수와 정민철이 번갈아가며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죠. 정미영이 다소 부드러운 어조로 접근해 봤습니다. 서진 씨, 우리가 적대적으로 나오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께서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가족으로서 당연한 궁금증이잖아요.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서진은 고개만 살짝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나려 했죠. 하지만 정민철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어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는 말씀해 주셔야죠. 서진의 눈에 잠시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녀는 정민철을 피해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정 회장의 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묘비 앞에 흰 국화 한 송이를 정성스럽게 놓고 갔어요. 그리고 10여 분간 묘비 앞에 조용히 서 있다가 말없이 사라졌죠. 묘지 관리인 박 씨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오세요. 꽃 한 송이 놓고 한참 서 있다가 가시더라고요. 말씀도 안 하시고요. 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서진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기자가 서진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게 검을 정해진 회장, 젊은 여성에게 50억 원 유증, 매일 찾아가는 묘지, 숨겨진 관계는 그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죠. 방송가에서도 이 이야기를 연일 다뤘어요. 각종 토크쇼와 뉴스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나와 추측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나이 차이를 고려하면 불륜설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아니면 숨겨둔 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요즘 젊은 여성들이 돈 많은 노인들을 노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패널들의 추측은 갈수록 자극적이 되어 갔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기자들이 그녀의 집 앞까지 찾아와 취재를 요청했지만 서진은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요. 윤서진 씨, 정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세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기자들의 외침에도 서진은 할 말이 없다는 짧은 답변만 반복했죠.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 회장의 가족들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언론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그들도 더 큰 압박을 받게 됐거든요. 특히 정민철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서진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서진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정민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윤서진 씨, 제발 나와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숨어 있으면 더 이상한 소문만 날 뿐이에요. 하지만 서진은 집 안에서 나오지 않았죠. 며칠 후 정민철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서진이 매일 찾는 묘지에서 그녀를 기다린 거예요. 새벽 5시 30분부터 묘지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민철 앞에 6시 정각에 서진이 나타났어요. 윤서진 씨, 정민철의 부름에 서진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어요. 정민철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죠. 우리가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은 곤란해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가 괜찮으신가요?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싶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진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다시 단호해졌죠. 정말 죄송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빨리 꽃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민철의 보고를 들은 가족들은 더욱 답답해했어요. 정미영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 정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떳떳하지 못한 관계였으니까 이렇게 숨기는 거 아닐까? 그런 와중에 정 회장의 변호사 김철수가 유족들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 더 있어서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후 김 변호사가 정 회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그는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이것을 적절한 때가 되면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네요. 봉투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에 연결하자 정 회장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녹화 날짜를 보니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죠. 유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의 정 회장은 평소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내가 윤서진에게 유산을 남긴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이다. 화면 속 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윤서진과 나의 관계.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결코 아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사실을 말하자면 나와 서진이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신성한 관계다. 그것은 바로 정 회장이 잠시 목을 가다듬었어요. 생명을 나눈 관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거실의 모든 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정 회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의사들은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 한 젊은 소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23살의 윤서진이었다. 화면 속에서 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서진이는 오토바이와 트럭이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뇌사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고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그 아이의 부모님은 정말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셨다. 사랑하는 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서진이의 심장을 받을 수 있었다. 정 회장의 고백에 거실의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정민수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받으신 심장이 그분의 것이었다는 말씀인가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고 있었고 정 회장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하지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심장을 적출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서진이가 의식을 되찾은 것이다. 정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의사들도 믿을 수 없어 했다.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깨어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정미영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그분은 심장 하나로 살고 계신 건가요? 영상 속 정 회장이 마치 그녀의 질문을 들은 듯 대답했죠. 의학적으로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다. 남은 심장이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진이는 그 기적적인 경우에 해당했다. 정 회장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나는 퇴원 후 곧바로 서진이를 찾아갔다.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화면 속 정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는 많이 당황스러워했다. 자신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 정민철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던 거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들어보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영상이 다시 재생되자 정 회장이 서진과의 만남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서진이는 정말 놀라운 아이였다. 자신이 그런 큰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이라니요? 정미영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 회장이 설명했죠. 서진이는 자신의 심장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를 만났을 때 제 심장이 좋은 곳에 갔다니 다행이에요라고 말했다. 화면 속 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순간 나는 정말 부끄러웠다. 평생 돈과 권력만 추구하며 살아온 내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에게 생명을 빚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 회장은 서진과의 지속적인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가끔 서진이를 만났다.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웠다. 매일매일이. 서진이는 나에게 단순히 심장을 준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 주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해졌어요.
그 아이를 만나면서 나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됐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된 거다. 화면 속에서 정 회장이 잠시 기침을 했어요.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서진이는 내게 딸 같은 존재가 됐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내 생명과 직결된 가장 소중한 인연이었다. 그 아이가 웃으면 내 심장도 함께 뛰는 것 같았고 그 아이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팠다. 정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주 외출하셨던 거구나. 우리는 단순히 산책이나 친구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함께 아쉬움이 담겨 있었죠. 정 회장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서진이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은 결코 유증이 아니다. 그것은 빚을 갚는 것이다. 아니,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서진이 덕분에 나는 몇 년을 더 살 수 있었다.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회사의 안정적인 승계도 준비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정 회장의 고백이 계속됐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 회장이 가족들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전했어요. 민수야, 민철아, 미영아,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아. 너희들이 서진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사람이다. 바로 나를 살려준 것이다. 서진이를 가족처럼 대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최소한 그 아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해달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가끔 안부라도 물어봐 달라.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정민수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죠.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서진 씨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그녀는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죠. 정민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며칠 전 묘지에서 서진을 다그쳤던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며 부끄러워했어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진 씨와의 관계를 가족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서진 씨 본인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불편해하거나 오해할까 봐서요. 그래서 서진 씨가 그렇게 말을 아끼고 있었던 거군요. 정민수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던 거네요. 김 변호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서진 씨는 정말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회장님을 만날 때도 항상 가족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걱정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회장님도 가족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주저하셨고요. 영상을 본 후 유족들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서진을 찾아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이사를 떠난 후였죠. 언제 이사 가셨는지 아세요? 정민수가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었지만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에 짐을 빼시는 걸 봤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대답에 가족들은 답답해했죠. 정미영이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돌아다니며 서진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새 주소를 알지 못했어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중개업소 직원들의 답변은 한결같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매일 아침 정 회장의 묘지를 찾고 있었어요. 묘지 관리인 박 씨가 확인해줬죠. 오늘 아침에도 오셨어요. 평소와 똑같이 6시 정각이에요. 정민수가 가족들과 상의했어요. 내일 아침 묘지에서 기다리자. 서진 씨께 제대로 사과해야 해. 모든 가족들이 동의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정 회장의 세 자녀가 모두 묘지에 모였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었어요. 서진에게 예의를 갖춰 사과하기 위해서였죠. 6시 정각, 어김없이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조용히 걸어오던 그녀는 가족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에? 서진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죠. 정민수가 가장 먼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그의 사과에 이어 정민철과 정미영도 함께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의 영상을 봤어요. 그제서야 서진 씨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습니다. 정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죄송해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진의 대답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전보다는 마음이 열린 것 같았죠. 정말 괜찮지 않아요. 정민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서진 씨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을 그렇게 대했다니.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에게 그런 큰 유산을 남기셨으니 의심하실 만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녀의 너그러운 마음에 가족들은 더욱 미안해졌죠. 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 씨, 혹시 저희와 함께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죠.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진 씨가 회장님께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마지막 몇 년간 그렇게 평온해 보이셨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라고요.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아버지다운 말씀이네요. 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께서 서진 씨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알 수 있어요.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죠. 정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 씨, 혹시 앞으로도 저희와 가끔 만나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고 서진 씨가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회장님에 대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위안이 되거든요. 서진의 대답에 가족들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서진은 또 다른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속 포기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죠. 담당 법무사 이 씨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포기하시는 건가요? 50억 원이라는 거액인데. 이 법무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서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거든요. 충분히 받으셨다고요? 이 법무사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진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더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선물이에요. 법무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한번 포기하시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서진의 상속 포기 소식을 들은 유족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정민수가 급히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 씨, 정말 상속을 포기하신 건가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죠.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서진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정민수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인데 받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서진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정민수 씨, 저는 이미 회장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정민철과 정미영도 함께 서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모두 진지했어요. 서진 씨, 저희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테니 유산을 받으세요. 정미영이 간곡히 부탁했죠. 정말 괜찮아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원하신 건 제가 그 돈을 받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었을 거예요. 정민철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마지막 뜻인데 거절하시면 아버지께서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서진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에요. 회장님께서는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는 게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서진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죠. 서진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저에게는 이미 너무 큰 선물이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재산이에요. 정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진 씨의 말을 들으니까 저희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알겠어요. 그녀는 서진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고 있었죠. 상속 포기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50억 원 유산 포기한 여성의 진짜 이유는? 돈보다 소중한 것을 선택한 젊은 여성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죠.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대신 그녀는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첫 번째 기일을 맞아 장기 기증 인식 개선을 위한 감사 콘서트를 기획한 것이었죠. 작은 콘서트장이면 충분해요. 화려할 필요도 없고요. 서진이 기획사 직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얻은 분들과 기증자 가족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요. 기획사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으세요? 후원을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회장님께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서진은 자신이 모아둔 적금과 보험금을 해약해서 콘서트 비용을 마련했어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준비였죠. 프로그램 구성부터 무대 장식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겼어요. 정 회장의 가족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미영이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 씨, 콘서트 준비를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비용도 저희가 부담하겠어요. 하지만 서진은 정중히 거절했죠. 마음만 받을게요.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대신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 서진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 기증자 가족들, 의료진들,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서진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한 의사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생명이죠. 이런 콘서트를 여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실 거예요. 드디어 콘서트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작은 공연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장기 기증자 가족들,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 의료진들, 그리고 정 회장의 유족들도 모두 참석했죠. 무대는 심플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하얀 커튼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중앙에 놓인 피아노 하나.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을 추구한 서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객석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도 차분하고 진지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서진은 흰색 원피스에 담담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조명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죠. 객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서진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녀의 인사말에 객석은 더욱 조용해졌죠. 서진이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가 됐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그 과정에서 제 심장 하나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었죠. 객석의 사람들은 숨죽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정혜진 회장님이었어요. 회장님은 제 심장으로 몇 년을 더 사셨고 저는 하나 남은 심장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감사가 묻어났죠. 객석에 앉아있던 정 회장의 손자 민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면을 알게 된 그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정민수와 정민철, 정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진이 정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저를 진짜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제가 잘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항상 걱정해 주셨죠. 회장님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내가 웃으면 내 심장도 함께 뛴다고요. 이 말을 들은 객석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얻은 한 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울고 있었죠. 기증자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이 감사했어요.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거든요. 서진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서진이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어요. 첫 번째 노래는 회장님께서 사모님께 자주 불러드렸던 그대 있음에라는 곡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노래한 곡이죠. 피아노 반주와 함께 서진의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대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음에 그대가 있어. 노래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곡은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회장님과 함께 들었던 마지막 노래예요. 회장님께서 봄은 가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우리의 만남도 그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진의 설명에 객석에서는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죠. 세 번째 곡을 부르기 전에 서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분들, 그리고 소중한 가족의 장기를 기증하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사랑으로, 희망으로. 서진의 말에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곡은 서진이 직접 작사 작곡한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밤마다 반짝이는 별을 보며 감사합니다.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가사와 선율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콘서트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서진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간 이식을 받은 한 아버지가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제 딸이 살려준 덕분에 제가 아직 여기 있어요. 오늘 서진 씨 덕분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은 한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제 아들의 심장을 받고 사는 분이 어딘가에 계실 텐데 그분도 서진 씨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계실까요? 그녀의 물음에 서진이 따뜻하게 대답했죠.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계실 거예요. 서진의 말에 그 어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회장의 가족들도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정미영이 서진을 꼭 안으며 말했죠. 서진 씨,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민수와 정민철도 마찬가지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손자 민규가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누나, 할아버지가 누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어요. 저도 누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16살 소년의 순수한 마음에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콘서트가 끝난 후 서진은 혼자 정 회장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묘비 앞에 도착한 서진은 오늘 콘서트에서 부른 꽃다발을 놓았어요. 회장님, 첫 번째 감사 콘서트를 무사히 마쳤어요. 서진이 묘비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다들 회장님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묘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서진은 가방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어요. 미리 써온 편지였죠. 묘비 아래 꽃과 함께 정성스럽게 놓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 콘서트를 매년 하려고 해요.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는 작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낸 날들 매일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며 살겠다고 약속드려요.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어요. 마이너스 영원히 감사하는 서진 올림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장기기증 감사 콘서트는 매년 정 회장의 기일에 맞춰 열리는 정기 행사가 되었어요. 첫 해에는 작은 공연장에서 시작했지만 해가 갈수록 참석자들이 늘어나면서 더 큰 공연장으로 옮겨야 했죠. 후원자들도 점점 많아졌고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정 회장의 가족들은 서진의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정민수는 아버지가 세운 재단에 장기기증 홍보 사업을 새로 추가했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셨을 일이라고 확신해요. 그의 말처럼 정 회장의 뜻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었죠. 정미영은 서울대병원에서 장기이식 환자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찾아가서 수술을 앞둔 환자들과 가족들을 상담하고 격려하는 일이었어요. 서진 씨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정민철은 의료진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시작했어요. 장기이식 분야에서 연구하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서진 씨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진은 여전히 매일 아침 정 회장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번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오늘은 새로운 환자분을 만났어요. 신장 이식을 받으실 분인데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어느 봄날 서진이 묘지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다른 묘 앞에서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혼자 왔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저기 계세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멀리 있는 여성을 가리켰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이의 대답이 의외로 밝았죠. 서진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아버지가 여기 계신가요? 서진의 물음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장을 아빠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살 수 있었어요. 아이의 말에 서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너희 아빠도 이식 수술을 받으신 거구나.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온 거야? 서진의 물음에 아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가 할아버지 덕분에 아빠와 계속 함께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서진이 정 회장의 묘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우예요. 저기 계신 분께서 제 심장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와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누나도 저랑 똑같네요.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드려요. 그래서 서진과 아이는 함께 각자의 은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의 엄마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그해 가을, 서진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매년 열고 있는 감사 콘서트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기증 인식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이었어요. 시상식에는 정 회장의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죠. 윤서진 씨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치사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진은 상을 받으며 짧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진짜 주인공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준 모든 기증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에요. 서진의 겸손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죠. 저는 그저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이에요. 올해로 넷째를 맞는 감사 콘서트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장기기증 가족들과 이식 환자들이 참여할 예정이었어요. 또한 의료진들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죠. 서진은 올해 콘서트의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생명의 편지 낭독회였어요. 기증자 가족들이 이식받은 분들에게 그리고 이식받은 분들이 기증자 가족들에게 쓴 편지들을 무대에서 낭독하는 시간이었죠. 편지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서진이 기획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도 있으니까 편지라도 나눌 수 있다면. 참석한 모든 스태프들이 서진의 아이디어에 찬사를 보냈어요. 콘서트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서진은 정 회장의 묘지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머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회장님, 올해로 벌써 네 번째 콘서트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확신해요.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이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감사가 가득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제가 숨 쉬는 날까지요. 저녁 노을이 묘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묘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의 심장이 아직도 여기서 뛰고 있어요. 그 덕분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 벌써 3년이 흘렀지만 그분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간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소중한 생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 마지막 페이지에 서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정혜진 회장님께서 제게 전해주신 생명과 사랑을 저는 다시 세상에 전해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고 영원한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서진의 하루하루는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도 감사하며 그녀의 삶 자체가 정혜진 회장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자 세상 모든 생명 기증자들에 대한 살아있는 감사의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진의 감사 콘서트는 이제 전국적인 행사가 되었어요. 매년 정 회장의 기일인 3월 15일이 되면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콘서트가 열렸죠. 생명 나눔 감사음악회라는 공식 명칭도 생겼고 정부와 여러 의료기관에서 후원하는 국가적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진은 이제 33이 되었어요.
여전히 매일 아침 정 회장의 묘지를 찾는 일과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하루는 훨씬 바빠졌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방송 출연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서진은 모든 활동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절대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냥 메신저예요. 진짜 주인공은 생명을 나누어 주신 모든 기증자분들이에요. 서진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정 회장의 가족들과 서진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서진은 정말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정민수는 서진을 여동생처럼 챙겼고 정미영은 친언니처럼 지냈죠. 정민철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손자 민규는 서진을 친누나처럼 따랐습니다. 서진 누나, 제가 대학교 의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민규가 서진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민규는 할아버지와 서진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의사가 되고 싶어 했죠. 정말 좋은 결정인 것 같아. 민규가 의사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서진이 따뜻하게 격려했어요. 할아버지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민규는 서진의 응원에 힘을 얻어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의대에 합격했죠. 서진에게는 새로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만난 장기 이식 환자들과 기증자 가족들이었어요. 이들은 생명 나눔 가족이라고 불리며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되었죠.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갔어요. 우리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생명으로 이어진 가족이에요. 서진이 한 모임에서 한 말이었죠. 이보다 더 깊고 소중한 인연이 또 있을까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했어요. 어느 겨울날 서진에게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미국에 사는 한인 여성이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서진 씨. 저는 미국 시애틀에 사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뉴스를 통해 서진 씨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가 됐을 때 장기 기증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들이 깨어났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서진 씨의 이야기를 보니 저희 가족만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서진 씨처럼 저도 아들과 함께 기증받으신 분을 찾아뵙고 있어요. 그분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서진 씨의 콘서트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저도 여기 시애틀에서 비슷한 행사를 열어보려고 해요.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생명 나눔 감사음악회가 해외로도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비슷한 행사들이 열리기 시작했죠. 정 회장님, 상상도 못했어요.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줄은. 서진이 묘지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올해 콘서트에서는 더욱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서진은 이를 기념해 5년간의 감사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무대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었고 지난 5년간의 콘서트 장면들과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상영됐어요. 처음 작은 공연장에서 시작했던 모습부터 점점 커져가는 행사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5년 전 저는 혼자였어요. 서진이 무대에서 고백했습니다. 회장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객석에는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장기 이식 환자들, 기증자 가족들, 의료진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까지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서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가족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생명으로 이어진, 사랑으로 연결된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에요. 이날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민규의 깜짝 출연이었습니다. 의대 1학년이 된 민규가 무대에 올라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평생 사업만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서진 누나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민규의 목소리는 진실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 몇 년간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가족인 저희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와 서진 누나처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민규의 다짐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죠. 콘서트가 끝난 후 서진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묘지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묘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서진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민규가 정말 멋있었어요. 회장님의 손자답게 의젓하고 씩씩했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아이가 의사가 되면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를 닮아서요. 그리고요, 이제 정말 확신해요. 제가 받은 이 생명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바람이 살살 불어왔어요. 마치 정 회장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진은 그 바람을 느끼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떤 일이든 준비되어 있어요. 회장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을게요. 그날 밤 서진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로 꼭 5년이 되었다. 정혜진 회장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5년, 내가 첫 번째 콘서트를 연 지도 5년. 이 5년 동안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혼자서 그리움을 간직하던 나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나로 때로는 힘들기도 했다. 너무 많은 관심과 기대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내가 과연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회장님의 묘지를 찾을 때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힘을 얻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회장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선물이라는 것을, 단순히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회장님의 사랑을, 생명의 소중함을, 나눔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숨쉬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이 사랑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혜진 회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할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저는 세상에 되돌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서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와 함께, 매일 밤 지는 해와 함께 그녀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감사의 노래가 되어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앞으로도 영원히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